외모 컴플렉스 진짜 무례한 건데 커서 엄마한테 코 수술해달라 그래라. 다 괜찮은데 살만 좀 빼. 나는 나중에 크면 꼭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눈은 미세 복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트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노 단위로 지적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붙여둔 거는 디피노르 토너, 이거를 화장솜에 적셔서 붙여준 상태였고 얼굴이 굉장히 건조했어가지고 화장솜이 웬일로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디피노르 토너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MP 더마앤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는 광고도 진행했던 제품이지만 그 후에 직접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딱 요즘 계절에 사용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끼고 있는 렌즈가 좀 평소에 끼던 것보다 좀 튀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축 고정 렌즈 많이 출시도 되는 것 같고 아이돌분들도 많이 끼시길래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네오젠 더마로지 넥스트 글로우 수분크림. 메이크업 전에 요만한 게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사용해줄게요. 요만큼만, 진짜 소량. 제가 오늘 문득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막 외모 정병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다 워크림 스킨 프로텍턴트. 그거를 손 온기에 녹여서 메이크업이 좀 잘 들뜨는 부위 위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남은 잔량은 입술에. 그리고 선크림 발라줄 건데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수분선 세럼 흔적 리페어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외모 정병이 심해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랍 집안에 저 혼자 두부상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더 어릴 때만 해도 두부상보다는 그런 아랍 계열의 또렷한 인상, 또렷한 이목구비가 뭔가 미남 미녀다, 예쁜 거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도 되게 예쁘시고 아빠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오빠도 지금은 그냥 아저씨지만 젊었을 때 정말 잘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오늘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EX 컬러는 A01 컬러고요. 그리고 디어달리아 비비크림 21N 컬러 섞어서 발라볼게요.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다 또렷하고 예쁘고 잘생긴 집안에 저 혼자 되게 밍숭맹숭하게 태어난 거예요. 일단 섞은 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 얼굴에 침 뱉기를 하는 느낌이라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옛날 분들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 남의 외모를 품평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겉모습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무례한 건데 옛날 분들은 그게 무례한지를 잘 모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본인의 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평가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라니까 그런 기준이 저한테 세뇌가 되잖아요. 저러면 예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만 예쁜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학습이 되고 막 보는 어른들마다 막 봄이나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코 수술해달라 그래라. 쌍꺼풀 수술해달라 그래라. 하루에 코를 몇 번씩 주물러라.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되게 예쁘지 않구나. 나는 나중에 크면 꼭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한창 그 외적인 거에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남자애들이 정범이는 살만 빼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너는 진짜 다 괜찮은데 살만 좀 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도 날씬한 몸이 아니에요. 내가 살이 찐 것에 보태준 것이 있는가? 나한테 뭐 떡볶이 한 컵이라도 사줘 봤는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진짜 막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전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말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 여전히 통통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원래도 몸보다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고 그렇게 얼굴에는 살이 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제 직업에는 아주 베스트인 거죠. 계속 살을 뺐다가 쪘다가 반복을 하면서 건강도 많이 악화가 됐고요.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해서 그걸 잘 유지를 하면 되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막 너무 조급하게 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천천히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빼면서 아예 저의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성형을 많이 했잖아요. 눈도 했지, 코도 했지, 뭐 눈도 그냥 눈만 한 게 아니라 쌍꺼풀이랑 앞트임을 했다가 앞트임 복원을 했다가 다시 쌍꺼풀 라인을 잡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성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술도 꽤 많이 해봤고요. 근데 제가 원래 막 이렇게까지 외모정병이 엄청 심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유튜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촬영도 편집도 다 제가 해버릇했다 보니까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얼굴에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는 단점을 정말 귀신같이 잘 부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여기 피부가 왜 이렇지? 내 얼굴형 여기가 왜 이렇지? 나 코가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나 얼굴이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또 뷰티 유튜버분들 보면 아름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장을 가면 다 너무 아름답고 다 너무 날씬하고 너무 요정 같고 그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주눅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다 저렇게 마르고 다 저렇게 예쁜데 나는 이렇게 마르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행사를 다녀오면 기분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드레 듀얼핏 컨실러 1호 아이보리 이거 스프레드 부분으로 얼굴 여기 커버해주면서 좀 밝혀주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단종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제 외모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져 가는 와중에 제 직업이 유튜버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필이면 뷰티 유튜버라 외모 평가를 정말 많이 받게 돼요. 저는 살면서 제 얼굴이 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막 중안부에 대한 그런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얼굴 길이, 중안부 길이 그게 되게 미적 기준이 되면서 얼굴이 너무 길다, 코가 너무 크다, 그리고 앞트임 복원하기 전에는 너무 싸나워 보인다, 말투랑 얼굴이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진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입꼬리를 뭐 올리려고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하지 않았고 아기 때 사진만 봐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입꼬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윗입술이 살짝 말려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건데 입꼬리 필러랑 이런 게 유행하기 전에는 빨간 마스크 같다, 조커 같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다가 그런 입술 시술이 유행하고 나서는 되게 당연하게 제가 당연히 무언가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확정을 지어서 정보를 달라고 하는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언제는 빨간 마스크 같다 하고 조커 같다 하고 징그럽다더니 이제 와서는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확정을 짓고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입술 필러를 안 맞진 않았어요. 입술이 너무 얇아서 입술 발색이랑 이런 걸 좀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술 볼륨 필러는 맞았는데 입꼬리는 절대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입꼬리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는 순간 이게 더 과해 보여요. 이게 모양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필러를 맞을 때도 저 절대 여기에 넣지 말아달라, 그냥 아랫입술에만 조금 넣어달라, 이 정도로만 하거든요. 파우더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5호 쿨페어. 워낙에 붓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붓기가 있을 때와 붓기가 아예 없을 때 그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또 카메라가 귀신같이 그 단점을 부각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붓기를 엄청 잘 잡아요. 그래서 붓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카메라에서 얼굴이 정말 달라 보이거든요. 제가 붓기 없을 때 촬영만 하면 언니 뭐 리프팅 했어요? 뭐 했어요? 정보 좀 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리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처하더라고요. 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하거나 할 때도 이제 늘 경과를 공유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뭐 정보 공유를 하려고 찍은 것도 아니에요. 정보 공유를 할 수도 없어요. 의료법상. 제가 아무리 내돈내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를 다 언급을 하는 게 의료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거예요. 앞트임 복원이나 쌍꺼풀 수술이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술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티나는 수술이잖아요. 앞트임 복원? 누가 봐도 앞트임 복원했어. 쌍수? 누가 봐도 쌍수했어. 그러면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얼굴이 바뀐 채로 영상이 올라오면 분명히 댓글이 다 막 와르르르 언니 뭐 쌍수했어요, 앞트임 복원했어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릴 게 뻔하고 질문 들어올 게 뻔하니까 그냥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영상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지금 시급한 게 눈이 아니라 코인데 코를 다시 해야지 왜 눈을 다시 했냐 막 이런 진짜 나노 단위로 지적이 정말 많이 달려요. 눈은 미세 복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트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그리고 에뛰드 그림자 쉐딩 재조명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앞트임 복원하기 전에는 남상이네 어쩌고 저쩌고 앞트임이 너무 과하다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다가 복원을 하니까 또 너무 과하다 미세 트임을 다시 해라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 왜 이렇게 보았나 했더니 임신하셨나 봐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다던가 임신하면 뭐 기미잡티가 많이 생긴다더니 언니도 역시 그렇네요 막 이런 댓글 그런 게 사실 외모 평가잖아요. 근데 뭐 그게 평가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댓글을 다신 거겠지만 이제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임신한 상황에 어느 누군가가 야 임신하면 기미잡티 많이 생긴다더니 너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쵸? 그거 애교살 그림자. 그리고 저도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색조라던가 화장법이라던가 느낌 이런 거는 이미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늘 똑같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반응이 괜찮네 하면서 좀 더 찾아가고 확장시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좋게 언니 근데 원래 쓰던 이런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줘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진 않은데 우리 뽕동스들 대체적으로 되게 나이스해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눈썹도 살짝 채워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외모 정명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얼굴이 그냥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그냥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저 자신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수지님이 너무 예뻐. 와 수지는 수지라서 좋겠다.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성형을 해서 김태희님이 될 수 있고 수지님이 될 수 있고 제니님이 될 수 있다면 진작에 됐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성형을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이 한 얼굴인데도 저는 그냥 뽐니잖아요. 저는 그냥 정보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뭐 절세 미녀, 빼어난 미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 저를 조금 더 예뻐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어느 문화권이든 어떠한 트렌드가 유행을 하면 그 트렌드를 많이들 따라가긴 하겠지만 약간 저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조금 강하고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 클리오 라떼 눈선임 이 컬러 섞어서 저는 근데 그런 빠른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되게 이끌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많이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그 트렌드 변화가 빠른 만큼 미의 기준도 정말 계속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중안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안부가 짧고 하관이 짧은 게 미의 기준이 되면서 약간 중안부가 긴 게 약간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슬프더라고요. 이미 긴 중안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뼈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그리고 여기서 이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살짝 볼륨감 줄게요. 그래서 그런 빠른 트렌드 변화, 그런 빠른 미의 기준 변화가 좀 씁쓸하기도 한 게 그게 변할 때마다 내 얼굴을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메이크업 정도야 바꿀 수 있겠지만 제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막 쌍수를 했다가 또 이 트렌드에 맞춰서 코 수술을 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빠른 미의 기준 변화가 되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좀 한편으론 되게 씁쓸해요.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로.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그런 빠른 트렌드 변화에 일조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끔씩 또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브러쉬가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삼각존 이렇게 뭉치지 않게 딱 해주기 너무 좋은데 이런 브러쉬가 없네요. 너무 슬프네. 아이라인은 프로8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4호 뮤트 브라운. 이걸로 일단 꼬리 그려줄게요. 이거 브러쉬는 꾸셀 아티스트 EH 브러쉬거든요. 이게 원래는 컨실러 브러쉬일 텐데 뾰족하고 납작해가지고 아이라인 꼬리 그려주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그런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게 본인 스스로 본인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약간 타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했던 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젤테일 몰튼 아메리카노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툭 던진 그런 말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무례한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런 컴플렉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좀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속눈썹 붙여줄 건데 피카소 아이미 상은 언니 콜라보 라이트 10mm거든요. 이거 붙여볼게요. 지난번에 붙여보고 마음에 들었어서 이렇게 해줬고 이 점막 사이사이만 이 프로8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 다크 브라운 이걸로 채워줄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작업실 좀 대청소를 했는데 이제 집에 옷방도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늘 그러면 옷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플리마켓을 한번 꼭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패션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플리마켓을 열면 많이들 와주실까? 어떤 그런 의문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옷도 굉장히 좋아해서 옷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근데 늘 나도 언젠가 패션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한테 뭔가 패션이 되게 어렵고 또 제가 아직 외모 정병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키도 작고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 뭔가 사회적으로 예쁜 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패션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것보다 저 스스로 제 몸이 좀 부끄러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뮤트 브라운. 루미르 라이트 애쉬로 눈썹 그려주겠습니다. 아까 쉐딩으로 채워주기만 하고 그리지 않았더라고요. 수다 떠느라고 아주 정신을 놓고 있었지 뭐예요. 그리고 뮤트넛. 이렇게 하고 블러셔 해볼게요. 블러셔는 제가 한때 되게 빠져있었던 조합을 아주 오랜만에 발라볼 건데 네이밍 배쉬풀 헤일로 이 조합 발라볼게요. 진짜 몇 년 전에 제가 데일리로 즐겨 바르던 조합인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발라보려고 합니다. 얘네를 그냥 이렇게 섞어요. 발라주면 아주 여리여리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진짜 예쁘거든요. 브러쉬는 수아도르 맹 블러셔 브러쉬예요. 32번. 이 헤일로를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살짝 라떼는 선인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뒤쪽에 음영감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입생로랑 뷰티 올 아워 하이퍼 루미나이즈 파우더
3호인 것 같아요. 이게 저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분이 추천해 주신 건 조금 더 화이티한 쿨쿨한 컬러인데 이거는 조금 더 로즈 샴페인 그런 컬러입니다. 눈 앞머리 살짝 발색이 잘 돼서 한 번에 너무 확 하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해볼게요. 백화점 하이라이터들은 이렇게 볼에 발랐을 때 뭔가 나 하이라이터 이런 느낌보다 뭔가 맨질맨질하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클리오 벨벳 립 펜슬 10호 코지 누드 이걸로 오버립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멀드 피치 이거 2025 샵 필수템 영상에서 발랐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랐던 요 네이밍 헤일로를 그리고 진짜 찐막 롬앤 블래스팅 컬러 글로스 너티 베이크 얘를 커팅하듯이 자 여러분 요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만 주고 싶어서 좋은 이야기만 늘 하고 싶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런 주제로 좀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고칠 사항은 고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제치고 오늘 메이크업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색조가 과하지 않은 대신 렌즈가 좀 포인트가 되죠. 렌즈를 얌전한 걸 끼면 그냥 완전 데일리한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